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학살로 불렸던 인사발령을 앞두고 이 권력 수사의 핵심을 모두 기소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전출식에서 검사들에게 소신을 강조했습니다. 슬슬 윤 총장이 자맹을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차분히 해볼게요. 정말 자맹을 깬 건지 이현정 의원님. 네. 1차 대학살려 부르는 고위 간부 인사 때 이제 떠나갔을 때 검사는 자기 일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소신과 본분을 강조했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 23일 날 이제 중간 간부와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3일 날 전부 다 현지에 각 부임제 이제 부임을 해야 됩니다. 원래 검찰이 인사를 하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일단 신고를 합니다. 전출 신고를. 근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전출 신고를 받지 않았어요. 윤석열 총장만 일단 이제 전출 신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사실 요즘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는 그 아까 좀 이제 밥 먹으러 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에서. 예전에는 대검 간부들하고 함께 쭉 갔었는데 요즘은 밥 먹으러 같이 갈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중간 간부와 일선 검사들까지도 지금 가버리게 되면 실제 수사를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모든 기소를 이제 감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 검사는 검사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윤석열 그 검사가 따로 있고 추미애 검사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새롭게 부임해온 사람들도 결국 검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에 대해서 검사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 검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검사로서의 어떤 소신과 검찰권 행사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윤 총장이요.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맹을 거듭했었는데요. 그런데 윤 총장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70여일 남은 4월 총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칼을 벼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장차장 저하고 같이 보실게요. 네. 윤 총장이 한 언론에 따르면은 총선 대비 검사장 회의를 앞당겨다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네. 글쎄요, 이 총선 관련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선거개 의혹과 뭐 관련이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점이 다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2018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올해 이제 총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경선이라든지 본선에서 이 선거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검찰이 엄단하겠다 이런 이 뭐랄까요 엄포성 이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은요. 통상적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공공수사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공안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모여서 이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주요 검사들 인사가 다음 주 2월 3일부터 이제 새로운 임기에서 임기가 시작되는데 일주일 만에 이 검사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지에 가면 이제 업무 파악을 하느라 한 1, 2주 정도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의를 잡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윤 총장의 지시로 좀 빨리 회의를 소집해라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강력한 어떤 선거 부정 단속 의지를 좀 피력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네. 선거와 관련된 수사에 엄정히 대처하라. 밖으로는 이렇게 본분과 소신, 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를 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정태현 변호사님. 네. 안으로는 지금 이 수사 관련해서 이 권력형 비리 수사 관련해서 지금 내실을 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다음 주에 평택지청장을 관련하는 이제 수사팀, 선거기부역의 수사팀 신봉수 2차장이 나중에 재판이 열려도 자료에 옮겨도 재판은 챙기는 이런 분위기가 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검사 그리고 수사한 검사가 재판을 해부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면 그 사건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검사 공소를 유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공판검사가 있는데 보통의 간단한 사건들은 수사검사가 보내온 기록만 보고도 이 공판검사가 유죄를 받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미묘한 사건, 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공판검사가 기록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공소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수사검사 같이 공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수사에서 기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하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 신봉수 신임 평택지청장이 이 공소유지를 직접 지휘를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휘를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 상당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저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수사팀이 바뀌어도 재판은 끝까지 챙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검사가 기소만 해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소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압박 카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희 의원님.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인데 이걸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건지 아니면 고소고발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때 김도우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제 카투사라고 그러죠. 주한미군의 이제 지원부대 거기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귀를 안 하면서 지금 뭐 좀 복귀를 연기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군 담당자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이 이제 상층부 이야기를 해서 그럼 뭐 조금 아프기 때문에 조금 연장해달라 해서 이제 휴가가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혹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때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때 당시 좀 아팠기 때문에 그냥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복귀가 좀 늦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게 뭔가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뭔가 이제 군 쪽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복귀를 안 한 것을 뭔가 복귀를 늦추는 이제 그런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서울 지금 고소장을 냈는데 이거를 이제 서울 동부지검에다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죠. 진짜 그런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오해를 한 것인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하나의 또 변수가 생긴 겁니다. 아파서 이제 입원해서 이제 규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법 규정에 군형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제 보면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이랬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위기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 최친구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한 이후 윤석열 총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검찰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도 국민의 뜻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추 장관의 목소리는 또 다른 경고일까요? 추진문 교수님, 추 장관의 얘기는 언론적인 얘기인데 글쎄요, 추 장관의 말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이 순리대로 다 약속을 지켰다고 평가를 받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검찰개혁, 검찰이 스스로를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한 번 경고를 한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현재 수사에 대한 경고라든지 수사를 하는 것에 압박을 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에도 과거의 검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과거의 검찰의 예를 들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검찰 간부의 어떤 비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문제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처도 만들게 됐고 검찰 개혁이라는 하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완성해 달라 이런 의도라고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좀 추 장관도 마찬가지 개념이라 생각. 윤석열 총장도 몇 번 얘기했어요. 본인이 검찰 개혁에 동의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 개혁이 이제 공처법은 통과가 됐고 이제 중요한 건 경찰도 어느 정도 이제 견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머지 이제 하위 입법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협조를 해달라. 그런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 그 부분에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혹시나 반발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이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그런 얘기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수사 기소에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오늘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수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박은 아니다. 그럼 구장차는 이건 압박일까요? 아닐까요? 보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감안해서 봐야 되지만 세평수지가 평판 조회를 할 때 그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냐 이성윤 라인이냐 정보경찰이 물어봤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만약에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그 검찰 인사가 상당히 좀 편파적인 인사다라는 그 인상 또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이 새롭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이성윤 지검장과 가까운 사람이냐라는 이 친소 관계를 통해서 이번에 만약에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다라면 말 그대로 좀 정실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정보 경찰들이 그런 것까지 물어봤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는 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찰에서는 이 검찰의 그 세평 이 조사 보고서를 좀 파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걸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인사를 앞두고 이 사람과의 친소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이 불만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 그러니까 법무부를 향하는 검찰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또 하나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 게 정태현 변호사님. 서울 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들겠다고 지금 법무부가 나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과천보다 서초동이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법무부 대변인실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법무부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아시다시피 서초동에는 그 대검에 이제 기자실이 있고요. 중앙지검에도 이제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검에 법무부 대변실을 둔다는 것이 왜 그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무슨 회의할 때 외부원이 많아서 과정까지 모시기에 불편하면 고검의 공간을 빌려서 쓰는 경우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주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 법무부에서 발표할 일을 굳이 서초동 고검실에 청사에 발표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두게 되면 결국에는 대검이나 또는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언론과의 접촉하는 현황이 그대로 파악될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그걸 나쁜 의미로 사찰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검찰의 수사나 그런 홍보에 대한 간섭과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법조인식이라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무부가 서울 고검에다 기자실 만들면 기자들이 기사를 많이 써줍니까? 기사가 되고 안 되고 그거 판단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탈검찰화 한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들을 법무부에다 배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은 글로 가죠?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검찰총장 그 검사 그 청에다가 자신들이 기자실을 만드는 것인지 저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이게 발달돼서요 뭐 SNS로 하고 또 보도자료 뿌리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기에 법무부 사람들을 파견하겠다? 저는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면에서 법무부가 상징적으로 뭔가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법무부와 검찰은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립적으로 서로 견제하는 기구지 실제로 법무부가 검찰을 누르는 기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검찰 그 기자실을 그러면 법무부에다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기자의 어떤 생산, 그 기사의 생산을 저런 방식으로 저는 좌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는 검찰의 저런 역사는 처음 봅니다. 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대통령 최측근들이 이제 무더기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후에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기싸움이 매섭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뜻대로 흘러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없죠. 민심 역시 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 더욱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갑자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딱 황교안 대표의 반을 가져갔더라고요. 추미애 장관님이 혹시 여론조사 이런 뭐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받을까? 네, 양념 같은 질문이시긴 한데, 네.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차 한잔하러 오시죠. 역시 뭐 오선 의원답게 노련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추미애 장관이긴 한데 구장차장. 네. 저희 뭐 여론조사 참 많이 짚어봅니다만 여기에 윤석열 이름 석자 있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더 나왔다. 글쎄, 물론 네. 이걸 실제로 뭐 대선까지 간다는 얘기보다 네.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지금 살아있는 걸로 수사를 맡고 있는 거 네. 이거에 대한 반증 뭐 이렇게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윤석열을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보고 싶다,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론의 그 반응 중에 과연 그 청와대나 여당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황교안 대표냐, 아니냐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주자 후보로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지금 이 여권, 범여권과 이 검찰의 갈등이 좀 그 극대화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당히 많은 10명 중에 1명의 국민이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했을 만큼 그만큼 국민의 여론을 받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권력 수사와 검찰 개혁이 계속 맞붙었기 때문에 최진문 교수님,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름이 언론 노출도 꽤 증가했고, 뭐 인지도 역시 뭐 그게 원했든 원하지 않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는 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는 꽤 많은 화환도 등장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여론조사에까지 함께 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뭐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거나 그분이 하시는 수사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은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 건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일단 조사에 들어왔고 저 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갖고 계신 어떤 뭐랄까요, 뭐 장악력이나 지지율 이런 부분들을 실망한 부분이 또 일정 뭐 옮겨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보여주는 그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현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지지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수층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에 약간 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옮겨가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 결국 윤석열 총장의 언론 뭐 노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반영돼서 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장차 하나 더요? 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좀 눈여겨서 보실 것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당 후보인데 윤석열을 어느 이 포지션에 놓느냐에 따라서 여야 그 지지율이 좀 균형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황교안, 그 유승민, 안철수를 합하면 거의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에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산술적으로 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그 유동성이 큰데 그 여당 지지층은 견고하게 뭉쳐져 있는 반면 야당 지지층은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만 그 총합은 여당 지지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권력 수사를 막냐 라는 여러 비판도 있고 당연히 그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더 팽팽해질수록 이렇게 갑자기 차기 대선 주자의 2위에 오른 윤석열 총장 얘기도 좀 흥미롭게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